네, 안녕하세요. 많이들 들어오고 계신데요. 혹시 아빠랑 같이 보시는 분들 소식 좀 전해주세요. 같이 보시는 분 있으신지. 네, 감사합니다. 네, 많이들 들어오시니까 조금만 있다가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연휴라서 뭐 멀리 떠나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러신데, 아유, 많이들 들어오시네요. 아, 같이 보고 계세요? 네, 반갑습니다. 또 같이 보시는 분들 소식 전해주세요. 네. 내일이 근로자의 날이라서 아마 조금, 네, 마음의 여유가 좀 있지 않으실까 싶은데요. 네, 일분이 통화 중이라 지금. 예, 같이 보시는 분들 많으시네요. 야, 역시 도치맘의 파워입니다. 뭐 같이들 보시라 그러니까 같이 보시는 분들이 엄청. 네, 네, 같이 보세요. 네, 전달해 드리라고만. 안 됩니다. 같이 보셔야 됩니다. 같이 보시면 제가 아버님들한테 미움을 받는 사람이 될 수도 있을 텐데요. 네, 어쨌든 우리 자녀들을 같이 잘 키워보자라는 취지로 같이 보시자고 하였으니까요. 네, 될 수 있으면 같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뭐 주제가 뭐냐면 우리 자녀 교육들을 많이 시키시는데 그런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빅픽처, 좀 큰 그림들을 좀 그려보고자 합니다. 아빠, 게임하는 아빠가 계시다고요? 한 잔 중? 그러시군요. 네. 취침하신 분도 계시고. 네. 자, 어느 정도 이제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네, 시작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딩게이트 대표 김용환입니다. 지난 1월 방송한 이후에 3개월 만에 방송을 또 하게 되네요. 제가 오늘 아버님들 같이 좀 참여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자녀 교육은 전적으로 어느 한 분이 하시는 게 아니고 공동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같이 얘기를 좀 듣고 공유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싶어서, 네, 아버님들 같이 좀 하자고 그랬습니다. 네, 먼저 제 소개를 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는 주식회사 리딩게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 김용환이고요. 영어 교육을 전공한 건 아니고요. 아유, 죄송합니다. 우리 사원번호 2번인 우리 여직원이 이렇게 힘내서 하라고 그랬는데 리허설을 너무 열심히 했나 봐요. 목이 막 잠기네요. 이 물 먹고 목을 좀 풀고 하겠습니다. 네, 저는 경영학을 전공을 했고요. 평범하게 직장 생활을 한 14년 정도 했습니다. 주로 재무파트에서 그리고 사장실에서 근무를 했고요. 딸 둘을 키우는 평범한 딸 바보 아빠로 살면서 한 3학년 정도 될 때부터 이제 딸들 교육에 적극적으로 좀 관여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그 두 딸들을 키운 경험을 반영을 해서 지금 영어 독서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죠. 그래서 현재는 대한민국을 넘어서 캐나다와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해외까지도 이 프로그램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계셨는데요. 오늘은 단지 영어 교육에 국한하지 않고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를 키우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가치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아쉬운 것들, 해주고 싶은데 몰라서 못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우리 아이들의 학습 역량을 단련시키는 팁을 함께 모색하고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어 교육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우리 아이들 영어 교육에 대한 빅피처를 그리는 시간으로 이렇게 좀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물론 저보다 자녀 교육을 훨씬 잘하시는 분들, 그리고 잘하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오늘은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시간이니까 조금 생각이 다르더라도 너무 부정적인 의견을 표출해 주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끔 도치만 방송을 보다 보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안티성 글들을 올리시는 분들이 좀 계시던데요. 그렇다고 도치맘이 다른 카페처럼 뭐 강퇴를 시키지는 않더라고요. 오늘 많은 분들께는 이 늦은 시간에 굉장히 소중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멘트는 좀 자제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머님들이 자녀 교육을 하면서 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지금 현재 고민인 것들이 참 다 다르실 거예요. 대부분은 어떻게 하면 공부를 좀 잘 시킬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실 거고, 자녀의 미래, 뭐 목표, 그다음 직업, 뭐 인성, 소통, 능력, 그리고 이런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면서 우리 아이들의 디지털 능력, 이런 것까지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한 원칙들은 이것들입니다. 안 넘겼네요. 제가 조금 덜 익숙한데요. 화면은 제가 좀 전환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글을 좀 보여드릴 필요가 있는 것들은 이렇게 좀 전환을 할 테니까 참고하셔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지금 이걸 들으시는 대부분의 부모님들처럼 언어 능력을 어떻게 하면 키워줄까, 아이들 공부와 관련된 것들을 집중적으로 알아보고 아이들한테 막 푸시를 하려고 생각을 했었고, 아이들한테 목표를 잡아서 저 목표를 달성해야 되도록 습관을 잡아주는 것, 여기에 많이 포커스를 좀 맞췄었는데요. 아이들이 사춘기에 들어서면서 이제 좀 자꾸 부딪히게 되죠.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아이들하고 지금 공부에 관련된 것들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게 내 진심을 아이들하고 서로 교감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우리 아이들하고는 가장 중요한 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그리고 많은 대화와 추억을 쌓고, 그러다 보면 아이들한테 공부를 강조해도 그 진심이 전달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순위를 더 좋은 관계 유지와 많은 대화 추억 쌓는 것, 그렇게 위로 좀 올렸습니다. 아마 오늘 많은 부분들은 우리 아이들의 언어 능력을 키워주고 목표 관리를 어떻게 해가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정말 우리 아이들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우리가 가끔 그거를 놓치게 되죠. 너무 지나치게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학습적인 것만 이렇게 강조를 하다 보면 정작 중요한 아이들하고 좋은 관계 유지가 가끔은 좀 허물어질 수도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항상 흔들리지 마시고, 첫 번째로 우리 가족 관계다라는 거를 좀 잊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아마 자녀들을 2명 키우고 있는 자녀들은 부모님들은 다 느끼실 텐데요. 제 딸들 성향을 먼저 좀 비교를 해드려야 나중에 좀 이해를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큰애와 작은애가 아주 극과 극입니다. 정말 어떻게 이 같은 뱃속에서 나온 애가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큰애는 아주 전형적인 모범생 스타일이고요. 둘째는 아주 산만한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관심 둘 게 너무 많아서 공부에 집중하기 어려운 타입입니다. 이것도 관심이 많고 저것도 관심이 많고, 그리고 큰애는 뭐를 해라 그러면은 체크가 거의 필요 없는, 해놓고 나서 그거를 이제 노르니까 체크가 거의 필요 없는데 반해서,
둘째는 물어보면 다 했죠. 그럼요. 물론요. 막 아주 그렇게 대답을 하는데 체크해보면 하나도 안 해 있는 거죠. 체크하기 전까지는 죽어도 안 하는 거죠. 그런 반면에 첫째는 융통성이 거의 제로입니다. 거의 제로여서 제로인 반면에 둘째는 또 융통성이 차고 넘쳐요. 뭐 조금 심한 말로 제가 잔머리의 대가라고 써놨는데요. 잔머리의 대가인 거죠. 큰애 같은 경우는 융통성이 어느 정도로 없냐면 이제 얘가 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이제 들어갔는데 저희 집이 분당인데 그때 그 국내대를 이제 그 고대를 다녔어요. 멀죠. 분당에서 고대까지 안암동까지 다니니까. 근데 제가 좀 엄격하다 보니까 통금 시간을 11시로 해놨어요. 그러면 대학교 1학년 때 뭐 술도 마시고 많이 놀잖아요. 그런데도 아빠하고 설정한 11시 통금을 지키기 위해서 3월 달에 아파트 응달진 곳들은 막 얼음이 있고 그렇잖아요. 3월, 4월 이때. 힐을 벗고 뛰는 스타일. 정말 가끔은 그냥 혼나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융통성이 좀 없는 반면에 둘째는 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하고 잘 맞지 않는 애들은 이제 친구를 잘 안 하는 스타일이고 둘째 같은 경우는 별별 희한한 친구들이 다 있습니다. 친구가 없는 거의 뭐 외톨박이 같은 아이들도 얘하고 친구하면서 그 외톨박이들끼리 모아서 같이 뭐 어디도 놀러 가고 아주 좋은 말로는 사회성이 좋은 이제 그런 친구고요. 큰애는 기대대로 뭐 그때 한참 외고가 날릴 때 특목고를 갔고 둘째는 당연히 못 갔죠. 뭐 중학교 때까지 뭐 자칭 칠공주였대요. 나중에 얘기를 하는데 뭐 칠공주였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일반고를 갔는데요. 둘 다 제가 이따가 말씀드릴 그 언어 능력 쪽에 좀 많은 관심을 두면서 우리 아이들한테는 책을 굉장히 많이 읽혔어요. 그래서 둘 다 하나는 고대, 하나는 연대를 갔는데 둘 다 영어 특기자 전형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많은 책을 읽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게 시간이 많을 때 아이들한테 그렇게 책을 좀 읽혀 놓아서 언어 능력을 조금 잘 쌓아 놓으면 나중에 그렇게 미리미리 준비한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옵션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선택권들이 좀 주어지게 되니까 조금 힘들더라도 시간 여유가 있을 때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준비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큰애는 뭐 제 예상대로 그냥 그 대기업에 취직을 해서 지금 해외 채권 업무 담당을 하고 있고요. 둘째는 뭐 대학교 때 실컷 놀고 자기 뭐 놀을 거 놀더니 이제 취직은 안 하고 로스쿨 준비를 한다고 그럽니다. 제가 볼 적에 우리 부모님들의 역할이 이제 다양한 노출을 조금 통해서 애들 꿈을 찾아가게 하는 게 그 부모의 중요한 역할들인 것 같고요.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는 물론 어머님들도 사회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빠들 입장에서 많이 접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직업에 대한 거 그 다음 경제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을 자녀들하고 많은 얘기를 나누면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진로를 좀 컨설팅 해주는 역할을 굉장히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둘째 같은 경우는 이 뭐 성격도 그렇지만 이 언변이 되게 좋아서 제가 대학교 들어갈 때 너는 그 변호사로 살면은 참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냥 귀등으로 들었나 봐요. 그러다가 그런데도 아빠가 말을 하니까 그냥 좀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이제 취직을 하려고 이제 인턴도 해보고 취직도 하고 뭐 하려고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자기가 로스쿨 가서 한번 좀 그 도전을 좀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대요. 아마도 아빠가 그렇게 한두 번씩 얘기를 해준 게 자기 귀에는 좀 남아 있었던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둘째가 이제 와서 얘기합니다. 내 인생 최고의 로또는 아빠를 만난 거라고 자기를 수렁에서 건졌다고 자기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칠공주였는데 사실은 이 둘째를 공부하게 만드는 그 지난한 과정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중학교 3학년, 중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이때까지의 그 에피소드만 해도 책 한 권은 아마 쓰게 될 겁니다. 오늘 다 말씀을 드리려면 시간이 너무 좀 그렇고요. 정말 나중에 그 고민이 그럴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엇나가는 아이를 뭐 학교 뭐 깻잎머리에 고데기 들고 다니고 화장하고 다니고 뭐 온갖 제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하고 다니는 딸을 참 저렇게 고등학교 다니면서 연대에 보내기까지는 아마도 독서의 힘, 제가 힘주어 말하는 언어 능력을 키워준 것,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중학교 때 그렇게 놀면서도 국어, 한글책과 영어책 포함해서 영어책 같은 경우는 한 2,000권 정도 넘게 읽혔죠. 영어만 잘했어요. 국어하고 영어만 잘했어요. 근데 이제 맘 잡고 공부를 하려다 보니까 시간이 부족한데 언어와 영어가 되니까 수학에 집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책에는 사실은 선행이라는 게 없어요. 수학은 우리가 선행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런데 언어 쪽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실 때 많은 책을 읽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뒤에 가면은 제가 그렇게 많은 책을 읽고 언어 능력이 좋아지면 아이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 이런 것들도 제가 조금 들려드릴 테니까 그런 것들도 같이 좀 정보를 공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녀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래서 막 공부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아이들하고 마찰을 자꾸 일으킬 때도 있는데 그런데 이게 뭐를 위해서 하는 건지를 가끔 제가 익숙치 않아서요. 네. 네, 잊지 않아야 되는 중요한 가치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부모 자식 간에 좋은 관계가 유지가 되면 가족 간에 좋은 관계가 유지가 되면 애들이 어렵고 힘들 때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일단 자녀 눈높이에서 생각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녀들이 마음에 안 들면 야, 너 뭐 이런 걸 다 보고 그래 뭐 이런 데 관심을 가지니 하고 그냥 윽박지르면서 단념하게 하려고 막 그렇게 하시는데 그러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제가 볼 적에는 공통의 관심사, 취미, 배움 이런 것들이 있으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딸내미가 지금 로스쿨 시험을 보려고 준비를 한다고 그랬죠. 얘가 보통 아침에 7시에 나가서 저녁 11시 정도에 들어옵니다. 아침에 일어나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BTS의 광팬이에요. 얘를 깨우는데 아침에 제가 유튜브로 BTS 음악을 틀어줍니다. 그러면은 하루를 또 기분 좋게 시작한다고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BTS 멤버들의 이름을 외우는 게 지금 저희 나이 때는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다 비슷비슷하고 다 이쁘장해가지고. 그런데 누가 B인지, 누가 정국인지, 누가 진인지, 지민이 목소리가 너무 좋다. 이제 음색까지도 이렇게 알고 그러니까 너무 행복하대요. 엄마 아빠가 이렇게 자기하고 이렇게 같이 교감을 하는 게 있고 같이 좋아해줘서 많은 위로를 받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녀분들이 누구를 좋아한다, 어떤 거를 좋아한다 그러면 그거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거를 이렇게 배척하지 마시고 걔네들이 왜 저거를 좋아하는지 같이 좀 좋아해주고 같이 응원해주고 같이 교감하면서 그렇게 나눠주면 자녀들이 힘이 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를 한다 그러면 혼자 하게끔 놔두지 마시고 아이들이 읽었던 책 같이 경쟁을 하는 것처럼 너도 한 권 나도 한 권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그게 부담이 되시면 자녀들이 읽었던 책을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야, 그 책 너무 재밌더라 어쩌더라 하면서 얘기를 나눌 얘기거리가 있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통의 관심사를 가지고 같은 취미를 가지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자녀들의 말을 끝까지 좀 인내심이 좀 필요하죠. 인내심이 필요한데 경청을 해주셔야 자녀들도 부모 말을 경청을 할 줄 알고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을 받아야 자녀들도 그렇게 부모들을 존중을 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녀들하고 얘기를 하실 때 상대 배우자를 뭐 폄하하면서 말 함부로 하지 마시고 항상 존중을 해서 그래야 서로 존중하는 모습을 아이들이 보게 될 거고요. 2014년인가요? 중앙일보에서 전국 고등학생들 중에 전교 1등생들을 가지고 설문조사한 걸 한번 기사화한 적이 있죠. 지금도 아마 검색해 보시면 나올 겁니다. 그때 걔네들이 전교에서 1등하는 아이들이 가장 넘버원으로 꼽은 게 화목한 가정을 꼽았어요. 화목한 가정이 자기가 좋은 학습을 할 수 있는 출발점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부모와 친밀도, 부모와 좋은 관계를 갖고 있는 게 가장 큰 든든한 버팀목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기사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 아이들한테 공부를 더 하라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기보다는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서 아이들한테 좋은 학습 환경을 잘 제공을 해줄 수 있을까, 이거를 좀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요. 네, 많은 대화와 추억 쌓기라고 제가 제목을 드렸는데요. 아이들이 방문을 닫고 대화를 안 나누기 시작하면 참 깝깝해집니다. 참 깝깝해져서 자녀들하고 마음을 열기가 쉽지 않은데요. 자녀들의 말을 일단은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잘 들어주시고, 우리 부모님들이 자꾸 끊게 되는데 말 끊지 마시고 끝까지 잘 들어주시기 바라고, 그래야 아이들이 자기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부모를 보면서 말을 꺼내게 되고 대화를 나누는 기쁨을 갖게 되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제안 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아버님들 많이 같이 들으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적어도 휴일날 같은 때 아빠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것, 이런 거 참 추천드립니다. 하면 이야기거리가 되게 많아져요. 그리고 한번 귀찮아지다가 한번 하면 다음은 어렵지 않아요. 요리가 어려우시면 아침에 빵 굽는 거, 빵을 사다가라도,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과일 같은 거, 지금 요즘 뭐 딸기 마지막 철일 텐데 이런 것들 잠깐 얼려놓다가 뭐 아몬드 우유나 이런 데다가 이렇게 믹스해서 주면은, 꿀 좀 넣어서 주면 아주 맛있습니다. 이런 과일 스무디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귀찮음을 조금 떨쳐내고 한 번씩 이렇게 아버지께서 서비스를 하시면 자녀들하고 굉장히 가까워지고요. 서로 얘기 나눌 거리가 굉장히 풍부해집니다. 그래서 아버님들이 매일 식사 준비하는 어머님들을 대신해서 제일 먼저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가족들을 위해서 준비를 해보시고, 제일 쉬운 김치볶음밥부터 야채볶음밥, 이런 것들을 하나씩 둘씩, 요즘 레시피는 어디서든 구할 수 있잖아요. 맛없는 거는 없잖아요. 인선생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다 보면 가족들 간에 얘기 나눌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하시라고 제가 오늘 좀 같이 초대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가족끼리 함께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가지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사실 아이들하고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생각보다 길지 않습니다. 조금 지나면 아이들이 여행을 가도 같이 갈 수 없는 경우들이 많고요. 또 안 간다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도 제일 아쉬운 게 아이들하고 이렇게 많은 추억을 쌓는 것들을 많이 못한 것 같은데, 그 몇 번 안 되는 그 추억 쌓는 것들을 애들이 그때 너무 좋았어, 뭐가 좋았어 라고 이렇게 떠올리면서 그런 것들을 얘기할 때마다 좀 더 저런 추억을 쌓는 행사를 조금 더 많이 했어야 되는데 조금은 좀 아쉽습니다. 아쉬운데 지금 부모님들께서는 가급적이면 가족 간에 할 수 있는 것들을 넘버원으로 두시고, 그 어떤 것보다도 제일 첫 번째 두시고, 아이들은 시간이 지나면 기다려주지 않아요. 아이들이 크는 거는. 그래서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그거를 항상 계획하시고 제일 첫순위에다 놓으셔가지고 가족들하고 좋은 추억을 많이 쌓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제 경험인데요. 아이들이 많이 혼내게 되죠. 아이들을 혼내게 될 때 문 닫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부모님들도 잠깐 한숨을 조금 돌린 다음에 바로 그날 풀으셔야 됩니다. 오늘같이 연휴가 이어지는 때에 자녀들하고 한번 문 닫고 들어가면 계속 연휴 기간 내내 서먹서먹하게 있어야 되죠.
그러시면 안 되고요. 이때도 엄마 아빠가 협업이 좀 필요한데요. 아니면 그냥 야, 차 한잔 하자라고 해서 나와서 같이 얘기를 좀 해야 됩니다. 얘기를 하는데 기술이 있습니다. 일때는 감정적으로 동요를 하시면 안 되고, 혼낸 후에 내가 너를 혼낸 거는 네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마음에 안 들었기 때문에 내가 혼냈는데, 네가 문 닫고 들어간 거 보니 너 분명히 억울한 게 있나 보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해서 자녀의 얘기를 들어주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아직 울분이 가라앉지 않아서 막 울면서 막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쭉 받아주다 보면 분명히 잘못한 게 나올 겁니다. 부모님도 애 마음을 상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자존심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아, 그래. 그랬니? 그건 내가 잘못한 것 같다. 그래. 그건 내가 미처 모태알인 것 같은데 그건 내가 사과하마. 라고 솔직히 자존심 내려놓고 사과를 하면, 아, 우리 부모가 정말 솔직하구나. 잘못을 시인할 줄 아는구나. 라고 아이들이 새롭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리고 항상 얘기할 때도 그 다음부터는 자신들이 할 얘기들을 하고, 엄마 이거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아빠 이거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가장 최근에 엊그저께인데요. 저희 여동생이 아주 골치 아픈 딸을 키우고 있습니다. 탤런트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먹고 살기 힘들다라고 막 그러면서 엄마하고 막 갈등이 되게 심하죠. 근데 이제 대학생 정도 됐는데 여기 이제 귀를 이렇게 가서 뚫고 왔나 봐요. 근데 엄마한테 상의도 안 하고 가서 뚫고 오니까 엄마가 막 네가 양아치냐 뭐 이렇게 말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리고서는 이제 애하고 이제 관계가 막 틀어진 거예요. 엄마는 서운했던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20살 넘게 키워왔는데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귀를 가서 지네들 마음대로 이렇게. 그런데 제가 볼 적에는 이제 성인이고 그런 것들은 스스로 알아서 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양아치라는 말을 했는데 딸이 양아치라고 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쓸 수 있냐고 그러면서 막 그랬대요. 그래서 내가 그건 네가 사과해야 된다라고 제가 그랬어요. 왜냐면 이제는 성인이고 자기가 판단을 할 나이인데 그렇게까지 구속을 하려고 들면 안 된다라고 저는 얘기를 했어요. 제 딸들도 다 여기 뭐 2개, 3개씩 뚫었어요. 다 뚫었는데 그것들은 그런 행동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지게끔 교육을 하는 게 맞지, 그거를 일일이 허가를 받아서 인생 다 책임질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녀들이 책임지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시되 자녀들이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항상 본인의 얘기를 다 충분히 들어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갖춰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공부와 관련된 걸로 조금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앞에 두 부분은 말씀을 드렸고요. 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괜찮으세요? 어떠신가요? 좀 생소하신가요? 네. 자, 언어 능력이라고 하는 거는 그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가장 강조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고 이치에 맞게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사실 우리가 글을 읽을 때는 모든 뇌가 다 아주 적극적으로 가장 활성화된다고 그러죠. 뭐 전두엽, 후두엽, 측두엽 전부 다 해서 총동원해야 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많이 읽음으로써 그런 거를 이제 이치에 맞게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키워지는 거죠. 이 언어 능력은 많은 사람들이 강조를 하죠. 정말 책 제목을 정말 잘 지었다고 생각하는 분이 공부머리 학습법인가요? 뭐 정말 그거를 언어 능력을 그렇게 공부머리 학습법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참 잘 지으셨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맞습니다. 그게 이 언어 능력 이퀄 공부머리죠. 이게 언어 능력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면 아이들이 지식을 배울 수 있는 그런 능력, 캐파를 키워주는 거기 때문에 언어 능력을 그렇게 강조를 하는 거고요. 이거는 지식을 가르친다라기보다는 이 책을 읽어서 지식을 많이 쌓으라는 것보다는 지식을 습득하는 능력을 키워주는 거죠. 애들한테 많은 책을 읽게 하면서 이런 상황 저런 상황에 따라서 아이들한테
학습 역량을, 능력을 그만큼 고기 잡는 법을 다양하게 갖춰주는 그런 측면에서 언어 능력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될 때까지는 거의 아이들한테 책만 열심히 읽으라고 그런 것 같아요. 많은 책을 읽으라고 그런 것 같고 그런 언어 능력을 높이는 데는, 키워줄 수 있는 데는 거의 독서가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이게 스스로 읽고 생각하는 방식이 좋은 강사한테 교육을 받는 것보다 언어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훨씬 더 탁월하거든요. 그건 순수하게 자기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동안에는 해외 사업을 안 하다 보니까 영어를 쓸 일이 많지 않았는데 이제 베트남 가고 뭐 여기 이제 해외를 가다 보니까 저도 이제 영어 공부를 지금 새로 시작을 했습니다. 내가 작년 9월, 10월 정도부터 우리 책을 읽기 시작해 지금 한 1200권 정도 읽었어요. 1200권 정도 읽었는데 그런 책들을 읽다 보니까 너무 새로운 거예요. 집에서 애들한테 예절도 가르치고 인성도 가르치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책 속에서 아이들이 환경에 대한 거, 동물을 대하는 태도, 이런 것들을, 친구에 대한 배려, 말을 함부로 해서 후회하는 것, 이런 다양한 상황들을 보면서 저절로 교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성이면 인성, 감성, 배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이제 책을 많이 읽다 보면 상상력, 그리고 사고력까지도 다 그 안에서 이렇게 다 해결이 좀 많이 돼 가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책 읽으라고 그러면 이야기 책들은 그냥 학습이 아니라고 봐요. 공부와 상관없다라고 하면서 공부만을 막 생각을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향후에 학습을 많이 해나갈 수 있는 거는 가장 파워풀한 이 기초 체력이 아이들한테는 책입니다. 독서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는 때 많이 책을 읽어 놓으면 우리 아이들의 언어 능력이 이만큼 커지게 될 거고, 그렇게 언어 능력이 커지면 걔는 어떤 것이든 다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키워지는 거죠. 그래서 독서를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독서를 어떻게 시켜가느냐. 저는 한글 독서가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어가 우리가 그 모국어가 아닌 이상은 우리가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그러는 게 한글로 구사할 수 있는 능력 내에 있게 되겠죠. 그리고 아이들이 영어 책을 읽으려면 일단 한글 동화를 제대로 충분히 읽을 줄 아는 정도가 된 다음에 영어 독서를 즐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욕심부리지 마시고 한글 동화부터 소화할 수 있는 동화책을 읽고 재미나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정도가 되면 아이들한테 이제 영어 동화를 노출시키면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되면 갭이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한글 동화와 영어 독서가 이제 갭이 많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렇게 갭이 많이 벌어지면 애들이 영어 독서에 흥미를 못 느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한글 독서를 이렇게 훈련을 해 가시면서 아이들한테 영어 읽을 준비를 하는 거죠. 파닉스다, 사이트워드다, 뭐 짧은 숏스토리다, 이런 것들을 하는데도 거의 한 1년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같이 병행하면서 영어 책을 읽을 준비를 이렇게 해 가시되, 아이가 한글 책을 제대로 능숙하게 읽을 정도가 되면 레벨 차이가 벌어지지 않도록 영어 독서를 같이 병행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일정 수준이 되면 한글 독서를 많이 했던 아이들은 영어 독서를 굉장히 흡수력이 빨라요. 그래서 어떻게 짧은 기간 내에 너 2000권이나 읽었어? 1000권이나 읽었어? 물어보면 얘네들은 한글 책도 그만큼 즐기는 아이들이 되게 많은 거죠. 그래서 영어 책도 그렇게 즐기게 하려면 한글 책과 갭이 벌어지지 않도록만 좀 신경을 써주시고, 일단 한글 책으로 책 읽는 즐거움을 느끼면서 영어 책을 같이 병행을 하면 영어 책에서도 또 다른 색다른 재미들을 많이 느끼게 될 거예요. 이 독서라는 게 참 그렇습니다. 어머님들이 나중에, 지금은 뭐 그 수능이 먼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수능 때 가장 힘든 게, 점수 올리기 힘든 게 언어 영역입니다. 지금 대학 수능 시험의 비문학 지문은 지금 로스쿨 애들 시험 보는 그런 비문학 지문 못지않게 난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막 누크의 통치론도 나오고요. 막 별의별 지문들이 다 나옵니다. 그리고 그런 지문들을 읽고 이해했는지를 묻는 거기 때문에 아이들이 평소에 많은 독서를 해놓지 않으면 굉장히 당황하기 쉽습니다.
저희 1세대 모델이죠. 지금 금소담이가 고3인데요. 얘가 학교에서 모의고사를 보면 영어하고 언어는 항상 1등급이랍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묻는답니다. 야, 너는 언어를 어떻게 공부하는데 그렇게 언어를 잘 맞아? 얘는 저희 영어책을 4,000권을 넘게 읽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4학년 때, 5학년 때, 이때부터 해서 중학교 때까지 한 4,000권, 5,000권을 읽어놓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자연스럽게 언어 능력이 좋아지다 보니까 그런 언어 시험에서도 하나도 공부를 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대학 입시에서 짧은 순간에 점수를 올리고 싶은데 참 올리기 힘든 게 언어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많은 책을 읽어 놓으시면 나중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른 곳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니까 책을 즐기게끔 해주시면 많은 부분이 해소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댓글이 안 올라오고 있는 거 맞아요? 여기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 얘는 멈췄어. 그러네. 네. 자, 그러면 어떻게 좋아하게 되느냐? 제가 지금 댓글을 못 보게 돼 있어서 그랬습니다. 책을 어떻게 좋아하게 해야 되느냐? 이게 참 쉽지 않은데요. 일단 어머님들께서 독서를 최우선 순위로 두셔야 됩니다. 지금 다른 것들이 급하다고 다른 것들을 우선순위에 두시면 시기를 놓칠 수 있고요. 아이들이 책 읽는 재미를 느끼게 되려면 어머님들이 가중치를 어디다 두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독서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꾸준히 할 수 있게끔 습관을 잡아주는 데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는 책을 많이 안 읽었던 애들은 아이가 좋아하는 재밌는 책으로, 쉬운 책, 재밌는 책으로 먼저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잘 안 읽으려고 그러면 아이들한테 읽어주거나 자기 전에 읽어주거나, 그리고 그런 방법도 되게 좋습니다. 어머님들 중에 서로 한 줄씩 읽는 거, 한글책이 됐건 영어책이 됐건 한 줄씩 교차로 하면서 읽는 거, 그러면 너 한 줄, 나 한 줄, 그렇게 읽고 나서 뭐 서로 얘기를 나눈다든지 이런 거 굉장히, 저희 그 카페 어머님들 책 많이 읽히시는 어머님들 이렇게 보시면은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애들이 읽기 싫어하면 그렇게 서로 읽어주다가 서로 한 줄씩 읽다고 하다가 뭐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읽고 난 후에 이제 주인공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막 요약하라 이러면 애들이 안 읽으려고 그래요. 그냥 뭐 간단하게 뭐 묻고, 얘 너무 재밌다, 뭐 너 어떻게 생각하니, 얘 어떤 거 같니, 뭐 이렇게 서로 간단하게 확인하는 정도. 자, 그렇게 하시고 애들이 취미를 가지게 하려면 부모님이 칭찬을 많이 해주시면 됩니다. 폭풍 칭찬을 해주시고, 야, 너 정말 단락을 읽으면서 정말 이해 잘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어머님들한테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되면 애들은 칭찬받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즐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한테는 적절한 성과 보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과 보상이 중요해서 저희 그 이벤트를 제가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런 이벤트들을 좀 활용하시면 애들한테 굉장히 좋은 동기부여가 될 것 같고요. 어머님들께서 명심하셔야 될 거는 아이들한테 독서를 시키라는 거지 독해를 시키라는 거는 아닙니다. 자꾸 어머님들이 독해를 시키려고 그러면, 특히 영어책을 읽으라고 그러면 자꾸 독해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냥 아이들이 책을 쭉 그냥 읽어가고, 저희 그 어머님들이 얼마나 읽었는지 궁금하시죠? 그런 거를 애들이 몇 퍼센트 이해했는지를 이렇게 어머님들 감 잡으시라고 제가 저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머님들이 간섭하는 것보다는 애들이 쭉 읽고 나서 저희 테스트로 한 70%, 뭐 60%, 70% 이해했다. 그러면 얘가 대충 읽는 것 같은데도 저 정도는 이해하고 가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그거를 독해를 다시 읽게 해서 독해를 해서 90점, 100점을 맞추려고 하시면 애들이 책 읽는 재미가 없어집니다. 그 어머님들의 너무 과욕이시고요. 그렇게 놓으시면 애들이 절대 책 읽는 재미를 못 느낍니다. 그냥 70% 이해하고 그냥 가더라도 그 다음 책 저희 레벨별로 쭉 다 레벨링을 해놨죠. 5,000권의 책들을 다 레벨을 분류를 해놓고 거기에 한 레벨 끝나면 그 다음 어떤 책을 읽으면 좋다라는 게 쭉 다 돼 있죠. 그냥 아이들이 거기서 자기가 읽고 싶은 책들을 자연스럽게 읽고 가게끔 해주시는 자유, 그렇게 해주시고, 어머님들은 체크만 해보시면 되는 거죠. 얘가 70% 정도 이해했구나, 80% 정도 이해했구나 라고 하면 어머님들이 일일이 간섭하지 않아도 아이가 그냥 완전히 모르고 가는 건 아니구나 라고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단어 마찬가지입니다.
단어도 제가 이번 저희가 영어 독서왕 선발 대회를 하고 있는데요. 네, 여기 목표 관리에서 말씀을 드리죠. 그 단어 같은 경우는 책 읽기에 가장 좋은 게 이제 저희 스텝에 단어 타이핑이 있는데요. 그냥 저는 단어장을 놓고 그냥 써보라고 그럽니다. 쓰고 시험 볼 때도 그거 보고 치라고 그러는데요. 그렇게 한번 써보고 한번 타이핑하는 것만으로도 좋고요. 어른들은 그 단어를 꼭 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이 머리가 말랑말랑해서 한 두세 번 사전 찾아보고 뭐 하면 그 다음 책에서 중요한 단어들은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단어에 그렇게 목매이지 마시고 아이들이 많은 책을 읽어가면 단어력은 정말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그러니 그냥 자연스럽게 읽어가게끔 놔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제가 생각하기에는 1년, 한 달, 일주일, 하루 단위로 아이들이 이렇게 목표를 세워놓고 그것들을 스스로 기록하고 체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딸들한테 그런 훈련을 좀 많이 시켰는데요. 그런 거를 하기에 좋은 게 저희 영어 독서왕 선발대회입니다. 제가 영어 독서왕 선발대회를 지금 9년째, 17회째예요. 이번 이제 5월 10 며칠이죠? 5월 11일 뭐 이때쯤부터 5월 11일부터 하게 되는데 이게 17회째입니다. 지금 이번 대회에서 대상을 받으려면 하루에 60포인트, 최우수상을 받으려면 하루에 30포인트, 성실상을 받으려면 하루에 15포인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애들은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100일 동안 내가 저 상을 받으려면 내가 하루에 몇 포인트씩을 해야 된다라는 걸 애들이 계획을 세우게 되죠. 계획을 세우게 되고 그거를 한번 계획을 세우고 자기가 한번 그거를 난관을 극복하고 한번 성취를 해보면 아이들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그거를 한번 해보고 난 아이들은 자신에 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내가 해냈다. 자기에 대한 자존감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높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대회에서는 공동 상품으로 애들한테 학습 플래너를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학습 플래너하고 단어장. 플래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단위로 할지 뭐 한 달 단위로 할지 지금 고민 중인데요. 참고로 그 뒤에 제가 하는 거를 잠깐 좀 보여드리면 제가 아까 영어 공부 시작했다고 그랬죠. 지금 이게 저의 플래너입니다. 제가 학습 현황 기록장이라고 해서 엑셀에다가 이렇게 하는데요. 저는 하루에 독서 포인트를 50포인트, 그 다음에 영화 5분짜리로 이렇게 나눠놓은 그 유튜브에 가면은 그 사이트가 있는데요. 그거, 3파트, 그 다음에 영어 뉴스 딕테이션 하나, 그 다음에 이거 잘 안 보이시겠다. 이게 뭐냐면, 이따가 말씀드릴, 테드의 애드 파트, 그거를, 하루에 하나씩 보는 것. 요게 이제 저의 하루 목표입니다. 그럼 일자별로 쭉 이렇게 갑니다. 일자별로 가는데 지금 빨간 데 쳐진 거 보면은 50% 미만일 때 빨간 게 쳐져 있고요. 100% 이상이면은 제가 또 제 스스로 칭찬해 주려고 저렇게 컬러링을 해놨습니다. 보시면 제가 빼먹은 날을 보시면은 그 다음 날은 반드시 조금 더 합니다. 왜냐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고 좀 죄 짓는 것 같고 그러니까 스스로 돌아보게 돼서 항상 미달한 때는 그 다음날 더 보게 됩니다. 이런 현황표가, 이런 플래너가 딱 있으면은 아이들이 스스로 체킹을 막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거를 상을 받으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놨는데 내가 지금 미달이구나. 그러면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게 한 100일 정도 하고 나면 습관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자기를 돌아보고 반성을 하게 되고 새로운 각오를 다지게 되고, 그래서 구체적인 목표가 있고 없고가 아이들의 성취도가 확실히 다르다고 그러죠. 그 하버드 MBA 스쿨 여기에서도 이렇게 추적조사를 했더니 20몇 년 동안 추적조사를 했더니 목표를 세우고 실천을 한 애와 그렇지 않은 애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어떻게든 뭔가를 하려면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가는 거를 어머님들이 조금 유도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거를 잘 쓴 것에 대한 보상도 조금 해서 습관을 들이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도치맘에서 하는 리더 얼라우드 프로젝트, 그 다음에 독서왕 선발대회는 저희 그 홈페이지에서 하죠. 홈페이지에서 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돼 있고, 또 저희 그 카페에 오면은 매일 독서 프로젝트라고 해서 하루에 한 권 이상씩 쭉 읽게끔 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이벤트들을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이벤트 비용으로 1년에 거의 1억 이상을 사용을 합니다. 아이들한테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끌어주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한 번씩 이렇게 많은 비용이지만, 저희로서는 많은 비용이지만 이렇게 하게 되면 처음에는 상품에 눈이 멀어서 이렇게 하는데 대상을 4번, 5번 받은 애도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 그 도치마 해피맘님께서 이렇게 저한테 이미지 카피 떠가지고 보내주신 게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애가 대상을 5번 받은 적도 있어요. 5번 받으면 저희가 지난번까지는 태블릿 PC를 줬는데 3번만 받아도 거의 한 45만 원 되죠. 그래서 처음에는 아이들이 상품에 눈이 멀어서 하지만 대상을 3번 정도 받으면 애들은 다 3만 포인트 가까이 됩니다. 그런 정도 되면은 아이들은 영어로부터의 자유로움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금 한 2만 포인트 정도 장기적으로 한 2년 동안 2만 포인트를 하자, 3년 동안 2만 포인트를 하자 라고 해서 애들한테 한번 걸고, 저희 프로젝트 한 번씩 하면 한 5, 6천 점이 훌쩍훌쩍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거를 개별적으로 크게 성과 보상을, 뭐 어디 해외여행을 가자, 뭐를 하자, 뭐 이런 걸 하나를 걸어서 장기적으로 갈 수 있게끔 한번 해보시는 것도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시간이 좀 많이 돼 가는데 영어 공부 팁을 좀 살짝 좀 드리면, 가끔 공부할 때 댓글을 쭉 읽어보면 저 이거 하고 있는데 뭐 리딩 게이트 해도 돼요? 뭐 또 뭐 차이가 뭐예요? 뭐 어쩌고 하는데, 도치맘에서 공부하는 컨텐츠들은 엄선한다고, 저는 엄선돼서 올라온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거를 다 하시려고 하지 말고 우리 애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체험할 수 있잖아요. 체험을 이렇게 해보시고 꾸준히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겠다 하는 것들을 한 서너 개를 이렇게 고르시는 거죠. 저는 영어 독서만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영어 독서도 꼭 우리 것만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 다른 데들도 다 컨텐츠가 나쁜 거는 없습니다. 우리 애한테 어떤 게 더 맞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시고, 저도 지금 영상을 같이 보죠. 영상을 보고 애들 화상영어 하는 아이들도 있고, 그 다음에 테드도 같이 보죠. 그래서 영어 독서와 DVD, 그 다음에 짤막한 영상, 이런 것들을 같이 노출시켜 주시면 아이들이 훨씬 더 빠르게 됩니다. 그렇게 병행을 하면서 3레벨을 넘어서 4레벨을 가잖아요. 3레벨이 저희가 보통 고등학생 수준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고등학생에 준하는 수준을 아이들이 하게 되는 거죠. 말씀드렸지만 영어 독서, 한글 독서에는 선행이라는 게 없습니다. 아이들이 3레벨, 4레벨 되면 이미 고등학생 수준 이상의 영어 실력을 갖추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이후 시간에는 자기들이 배경 지식을 쌓을 수 있는 컨텐츠를 활용할 수 있는 게 너무도 많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나가서 이제 해외에 가서 국위를 선양할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럴 때 글로벌 이슈나 트렌드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고, 그래서 무한정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4레벨 정도까지 되면요. 자, 테드에 가면, 테드는 다들 이렇게 아시죠? 거기에 에듀케이션이라고 해서 ED라고 해서 이렇게 지금 제가 여기다 써놓은 것처럼 테드 ED 해서 유튜브에서 한번 검색해 보시면 여기가 보고입니다. 정말 어메이징합니다. 문과, 이과의 이런 뭐 비문학 컨텐츠들 막 찾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정말 이게 사회의 공기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저렇게 잘 만들어 놨는지 정말 감탄스럽습니다. 하나하나 분석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걸 다, 그리고 다는 아닌데 영어 자막 다 볼 수 있고요. 한글 자막도 볼 수 있고 세계 각국 언어의 자막으로도 다 볼 수 있어요. 한번 테드 ED 가서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배경 지식 때문에 배경 지식을 어떻게 높여주지 막 고민하셨던 분들, 제 말씀대로 3레벨 이상까지 책 레벨 올려놓으시고 이런 것들을 가서 보면 영어로 그냥 다 들어도 되는 거죠. 4레벨 1000권, 3000권, 4000권 들었던 애들이 영어로부터 자유로워서 영화 볼 때 자막을 보지 않아서 너무 행복하다라고 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런 아이들이 다 저런 거를 봐도 자막 없이 다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정도까지는 아이들한테 조금 참고 열심히 좀 시켜서 영어 독서 능력, 귀 튀어주는 능력, 도치맘에 좋은 컨텐츠 나오면 우리한테 맞겠다 싶으면은 같이 병행할 수, 어차피 지금 학원 보내는 어머님들 많지 않으실 거고 학원을 보내더라도 병행할 수 있는 것들 많이 있으시니까 그런 것들을 병행해서 많이 노출을 시켜주시면 우리 아이들은 정말 너무너무 훌륭한
글로벌 인재로 자라게 될 겁니다. 테드 ED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들어가서 보시면 뭐 IQ 테스트부터 시작해서 뭐 지구과학, 물리, 의학 뭐 너무너무 많습니다. 한번 쭉 들어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한테 책을 읽히는데 어머님들이 책 빌리러 다니기 너무 힘들어요. 막 그런 말씀 하시는데 그런 귀찮음 정도는 발품 파셔야죠. 저는 그거 당연히 어머님들이 하시라고 해야 됩니다. 내가 책을 빌려다 주는데 우리 애가 저렇게 읽는다 그러면 너무너무 행복하죠. 그건 신나서 발품 팔으면서 다닐 수 있죠. 그런데 저희 카페에 우리 그 초조맘님이라는 분이 이거를 이렇게 딱 해서 공유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공유를 해드립니다. 지금 저희 홈페이지에 가면 이렇게 애들이 안 읽은 책이 이렇게 나오죠. 이미지와 함께 나옵니다. 이미지와 함께 나오는데 그거를 도서관에 가서 미리 그냥 찾는 것보다는 집에서 다 도서관 요즘 온라인으로 보잖아요. 온라인에 가서 도서관에 있다 없다 대출 가능한 것들을 이렇게 컬러로 다 구분을 해갖고 그러면 내가 오늘 가서 빌릴 책들은 뭐다라고 해서 걔를 가서 딱 빌려오시고 대출 신청해 놓으시고 이렇게 활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도서관 애들이 책 읽는 재미를 느끼기 시작하면 페이퍼북에서 훨씬 더 재밌게 느끼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어머님들이 조금 발품 파시면서 피북 많이 읽히시는데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하시라고 제가 이거 해드렸고요. 자,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언어 능력 키우시는 게 좋습니다라고 하니까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 너무 많은 양을 요구하지 마십시오. 쉬운 책부터 조금씩 습관을 천천히 들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천천히 가는데 꾸준히가 더 중요하다. 과욕 부리지 마시고 꾸준히가 더 중요하다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두시고 첫 번째 목표는 아이들이 책이 재밌네. 엄마하고 같이 하니까 재밌네. 아빠하고 같이 하니까 재밌네. 재밌다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부모님들이 솔선수범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귀찮다고 뭐 미루시고 뭐 컴플레인 하시고 그러지 마시고 그런 정도의 발품은 우리 아이를 위해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책 읽으라고 하고 부모님은 옆에서 스마트폰 보지 마시고 절대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스마트폰 보면 재밌다고 생각을 아이들은 당연히 하죠. 근데 책 읽으라고 하고 부모님은 옆에서 스마트폰 보고 계시고 제 카페 가서 보면 많이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오늘 그 라방 보신 분들은 절대 그런 일 없으시기를 정말 당부드리고요. 특히 사춘기가 오고 그러면 혼자서는 어렵습니다. 역할 분담해서 끌고 밀고 그렇게 가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휴대폰은 너무 고가 폰 사주지 마시고 가급적 늦게 사주시고 제가 그 상품으로 게임기를 주면은 막 게임기 준다고 어머님들 막 뭐라고 그러세요. 저는 1000권 읽고 2000권 읽은 애들 쉬어서 가야죠. 제가 카툰 지금 만화책 뭐 코믹북 50권 올려놓으니까 코믹북 올려놨다가 막 공부하는 기계도 아니고 애들도 쉬어가면서 해야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밸런스를 맞추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레벨별로도 다 해서 체계적으로 해놔서 어머니들 보기 편하게도 해놨지만 문학과 넌픽션과 픽션도 저희가 일정 비율을 딱 맞춥니다. 20%, 30% 요 사이에 항상 픽션, 넌픽션을 딱 해놔서 우리 아이들이 픽션으로 많은 언어 능력을 향상시켜 가면서도 어떤 테스트를 보더라도 비문학도 익숙하게끔 저희가 넌픽션도 같이 비율을 맞춰가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말씀드리지만 독서는 선행이 아닙니다. 선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능력 되는 만큼 시간 되는 만큼 많이 읽어두시면 나중에 그만큼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실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부부간에 존중하면서 대화하시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셔서 아이들한테 좋은 환경 갖춰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네, 오늘 요 정도 마치고요. 질문 들어온 것 좀 아이들과의 대화법 제가 조금 더 말씀을 올려놨는데요. 그 방송을 처음부터 못 보셨을 것 같은데 한번 참고해 주시고 그래도 모르시겠으면 다음 혹시 방송 기회가 있으면 그때 또 이 부분을 좀 이렇게 하겠습니다. TV 게임 이번 보셨죠? 코로나 사태 보면서 디지털이라는 게 그러니까 TV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인데요. 저는 정부의 보고도 굉장히 많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는 TV를 없앴습니다만 요즘은 세상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취사 선택해서
부모님들이 노출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게임은 애들한테 책 많이 읽고 잠시 머리 쉬어라 하고 조금씩 이렇게 주고, 아까 그 시간 계획을 다 세워서 하라고 그러는데 전자기기나 컴퓨터나 이런 것들은 시간 계획을 세워서 운용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들은 통제, 자율 원칙을 정해놓고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독서하고 독후활동, 연계독서 꼭 필요한지. 자, 저희 컨텐츠가 저는 학습을 추구하기 때문에 좀 빡빡해요. 자, 그런데 나는 책만 읽히고 싶다. 책만 읽히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는 퀴즈만 풀고 싶다. 퀴즈만 읽히는 반에 넣어달라고 그러시면 됩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우리 아이들이 책을 읽고 학원에서 받는 것처럼 저는 이 기계를 통해서 하고 싶은 거죠. 학원에 가서 너 이게 무슨 뜻인지 말해봐. 뭐 이해했니? 이거를 자꾸 체크를 하는데, 그거를 기계를 통해서 자, 체크를 하고 애들한테 이런 확인하는 과정이 없으면 아이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읽었다 하고 치웁니다. 그런데 한번 물어보고 서머리하는 과정을 한번 해주면 아이들이 뒤에 테스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긴장하고 읽고, 예, 그렇게 읽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학습으로 연계가 되게끔 해놨는데, 저는 학습과 상관없이 그냥 책만 읽히고 싶다. 어머니 그렇게 읽으시면 돼요. 그러나 그 읽고 학습까지 한 애들은 우리가 일정 수준 70점 이상 넘으면은 보너스 포인트 줘서 그걸로 저희가 동기부여를 해주는 걸로, 동기부여, 성과, 예, 모티베이션을 이렇게 하기 위함이니까 그거는 어머님들이 마음대로 꼭 저는 연계가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혼자서 아이들이 읽고 나면 얼마큼 읽었는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이북과 피북을 구분을 뒀어요. 이북은 좀 쉬워요. 문제수도 적어요. 그렇지만 피북은 조금 더 많이 묻고, 예, 질문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피북과 이북은 조금 좀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됐고, 비문학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저희가 픽션, 넌픽션 비율 이렇게 유지한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아까 테드 ED 이런 거 한번 활용해 보시면, 그냥 일단 한글로라도 하고 싶다 그럼 한글 한번 보세요. 한글로 놓고 보시면 아, 정말 이게 어메이징 하다라는 말씀이 이런 거였구나라는 거를 어머님들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수많은 그 토픽들에 대해서 너무도 훌륭하게 잘 해놓으셨으니까 비문학 같은 경우는 이런 데 보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비문학은 그 비문학용 책들이 조금 있어요. 문제집처럼 이렇게 다뤄놓은 것들이 있으니까 조금 일정 수준이 된 아이들은 그런 것들도 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독후활동, 워크북은 이북 안 읽어도, 워크북은 이북 읽고 하라는 거죠. 워크북은 저희가 지금 다 워크시트를 해놓은 거는 이북을 읽고 나서 추가적으로 심화학습을 하라고 지금 워크북을 이렇게 해놓은 거기 때문에, 읽고 나서 아, 그걸 충분하다 그럼 안 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조금 더 한번 다져보고 확인하고 보고 싶다, 온라인에서만 하는 건 난 못 믿겠다, 오프라인에서 한 번 더 해보고 싶다라고 그러면 그냥 오프라인에서 한 번 더 체크하는 개념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시간 맞추느라고 막 달렸습니다. 막 지금 땀납니다. 3개월 만에, 네, 어머님들 만나서, 어머님, 아버님들 만나서 반가웠고요. 오늘 그 아버님들 또 뭐 짐 얹혀줬다고 저 비난하실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자, 자식은 함께 키우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넓게 이해해 주시고, 혹시 저와 그 철학이 달라서 불편하셨던 분들이 있으시면, 마음 상하셨다면 제가 마음 푸시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라방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다음에 기회 되면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